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크립토 윈터에서 풍천 노숙을 하고 있는 코인 거래소의 프로비트 정지열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디지털 자산 시장법에 대해서 제가 변호사님이나 판사님 앞에서 법을 논하는 거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기 때문에 크게 그런 거보다는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서 이 법을 어떻게 보느냐, 변하지 않은 세 가지와 그 다음에 비용 증가가 되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하지 않은 세 가지는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가 더욱 공고히 됐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법인 거래를 또 계속 막고 있다라는 변하지 않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돈이 드는 세 가지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검사 감독을 공무원인 금융위 가상자산 검사국에서 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금감원으로 이제 넘기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제 검사 분담금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자산이나 이익을 많이 내고 영업을 잘 되는 데는 막 억 단위, 10억 단위도 낼 거고, 돈이 없는 거래소들은 검사 종료 후 100만 원, 이런 정도의 아주 적은 금액을 내지만, 어쨌든 이 디지털 자산 시장법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검사 비용, 검사 분담금이 새로 생기게 된다라는 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FDS라고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은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지만 이거가 법제화가 됐어요. 그러면 AML 시스템 부서를 만든 것처럼 FDS 부서도 이게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AML 본부장을 하고 있지만, 대형 원화 거래소들은 평균 20명, 그 다음에 코인 거래소는 평균 6명이에요. 그러면 그만한 조직을, FDS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FDS에 대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에 대한 코스트가 증가한다는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는 이제 보험을 가입한다. 해킹이라든지 아니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변하지 않은 세 가지, 그 다음에 코스트가 증가하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레귤레이터리 매트릭스로 화면에 한번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보시면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거에 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카지노 있을 거예요. 네. 카지노에 대한 규제가 있을 거고, 그 밑에 보시면 빠칭코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타짜. 이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X축이 보면 리스크고요. Y축이 레귤레토리예요. 그러니까 이 산업들은 어느 부분이나 이렇게 규제하고 리스크하고 X축과 Y축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지노에 따른 법, 그 다음에 빠칭코는 그보다 낮은.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하단에는 이제 불법적인 거거든요. 타짜. 이런 것처럼, 그러면 이제 자본시장은 어떻게 돼 있냐. 한국거래소나 예금결제원, 증권사처럼 자본시장법을 받는 거래소가 있고요. 그 밑에 OTC가 있고, 그 다음에 불법적인, 이렇게 서로 불법적인 증권거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법이 굳이 왜 필요한가라는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STO, 지금 하나 증권성 심의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토큰이나 코인에 대해서 증권성이 판명이 되면 지금 위쪽으로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미 다 프레임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거래소, 예탁원, 그 다음에 증권사. 이런 플레이들한테 맞추면 되지. 이렇게 두 벌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이제 토큰 쪽으로 보시면 가운데 강력한 규제는 STO한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난 STO는 디지털 자산 시장법에서 간략화된 내용,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카지노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빠칭코에 대한 규제, 가벼운 규제를 하면 되지 않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다크 코인이라는 거는 이 불법적인 코인 보시면 알겠지만 100% 맑은 물에서는 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업자도 있고 사채업자도 있고 이런 것처럼 100% 클린하게 아니면 100% 모두 다 규제를 담아서 간다 그러면 사회는 운영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 표에 따라서 그 리스크에 따라서 레귤레이토리를 적용하는 게 맞지 않냐. 그다음에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아니면 나중에 보고 계실지 모르는 그 22개 코인 거래소 지금 이제 겨울에서 엄청 고생하고 계세요. 이제 문 닫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 월급 못 주는 데도 있고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냐? 근데 네 가지의 이제 그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부정. 코인을 증권성이 아니다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자기 암시를 줘야죠. 이거는 그냥 무대법 코인이야. 이거는 합리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없어. 나는 자기 부정을 막 해서 이건 난 STO 토큰, 난 STO 증권, 코인 이렇게 이제 해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역을 침범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STO는 이제 윗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증권사가 STO를 거래를 할 수가 있고 ATS 시스템, 얼터너티브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지금 이제 증권협회 회장 출마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STO 거래할 수 있다. 빨리 해달라라고 이제 주장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업비트라든지 이렇게 큰 대형 거래소들은, 원화 거래소들은 지금 어려운 증권회사, 소형 증권회사를 인수를 해서 STO에 대한 라인업을 형성하면 되고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지금 망해가는 코인 거래소를 인수를 해서 난 STO에 대한 라인업을 형성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진정한 빅블러가 되는 거죠. 영역 파괴. 이게 두 번째 전략이 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하방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지금 뭐 부산에서 부산 거래소를 만든다고 그러는 것도 있고 대구에 내려가든지 아니면 광주. 제가 광주시도 갔다 왔고 광명시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그 학생들이 취업을 못하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거래소를 지방으로 옮겨주겠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은행하고 연계를 하면 되게 우호적이에요. 지방 광역시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전략이 하방 전략. 지방으로 내려가라.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예 그 규제 차익을 위해서 두바이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바이 가면은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두바이는 규제는 있는데 규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프리존에 가면 되고요. 제가 쓴 논문에 보면 1999년부터 한 19년간 전 세계에 있는 그 자금 세탁 저수지를 그 분석한 게 있는데 제일 넘버 1이 그 아랍에미레이트예요. 넘버 2가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3가 마카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년 동안 그 세계에 있는 그 블랙머니가 그쪽에 몰려 있는데 미국도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지금 그 두바이 자체에서도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찾기 때문에 코인 거래소가 뭐 이렇게 네 번째 전략 두바이에 가서 거래소를 차리는 전략. 그래서 네 가지 전략이 지금 엄동설안에 떨고 있는 22개 코인 거래소들이 참고해 볼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